안녕하세요. 정신과 말해주는 남자, 정신과 의사 김기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안장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자신의 불안장애를 공황장애로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공황장애보다는 불안장애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는 다른 병이기에 내가 어떤 병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병인지를 잘 알아야 스스로의 상태 관찰 및 치료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불안장애, 그 중에서도 범불안장애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안장애는 그 하위 종류가 많아요.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 등 세부 항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범불안장애에 비해 다른 병들은 꽤나 특징적이고 제목만 들어도 어떤 병인지 잘 유추가 되지요. 때문에 다른 병은 환자분 스스로가 본인 상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범불안 장애는 아직은 일반인 분들에게 널리 알려진 병은 아니기에 상당한 수의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께서 스스로를 공황장애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들어보면 가끔은 정신과에서도 불안 장애 환자분을 공황장애로 오인하여 잘못 치료하는 일도 발생한 듯해요. 그 밖에도 범불안 장애로 인해 발생한 신체 증상, 즉 스트레스성 두통, 소화불량, 가슴 두근거림, 관절 통증 등을 다른 과 혹은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시간을 지체하기도 합니다. 우선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직장인 김모 씨는 어렸을 때부터 사소한 일에 걱정이 많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진 않았기에 스스로를 장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고 주변에서도 이러한 김모 씨를 약간 민감한 사람이라고만 보았습니다. 김모 씨 스스로도 본인의 이런 문제에 불편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성격이기에 하는 일이 잘 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은 직장에서 하는 일마다 우수한 성과를 내어 스스로의 만족과 함께 주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걱정과 불안이 증가하고 이에 더불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잠들기가 어렵고 잠들어도 수시로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김모 씨 스스로는 요즘 무리해서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가끔씩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도 생겼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내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지인들과의 모임 중에 친한 친구와 언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단한 내용으로 논쟁한 것은 아니었기에 예전 같았으면 금세 잊어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계속 신경이 쓰이면서 마음을 괴롭혔어요. 이 친구와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사과를 하는 게 맞을까? 사과를 하지 않는 게 맞을까? 나에 대한 주변 사람의 평판은 어떨까? 등등의 고민이 계속되어요. 다른 해결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 사안까지 추가되니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동시에 수면이 약화되어 전보다 잠을 더 못 들고 들어도 금방 깨며 몸 상태도 나빠져서 수시로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끔은 호흡곤란 증세도 느껴집니다.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의 다른 과 혹은 한의원을 가보아도 역시 검사엔 이상이 크게 없다며 그래도 증상이 있으니 치료를 해보자고 하지만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 그마저도 부족해집니다. 만약 이 사례가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같거나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께서는 이 영상을 차분하게 끝까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불안장애, 범불안장애 전반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불안장애, 정확하게는 범불안장애 증상, 원인, 치료법 등 범불안장애 전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영상 시청 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범불안 장애는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라는 병으로 불안장애의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환자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반의 다양한 문제, 활동,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과 걱정은 당연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걱정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함께 다양한 기타 증상, 예를 들어 근육긴장, 예민함, 수면장애, 집중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또한 두통, 흉통, 복통, 근육통 등의 신체 증상이 흔하게 발생하죠. 불안장애의 일반적인 발병 확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높고 주로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시작되지만 생애 중 어느 연령에서도 시작될 수 있어요. 비교적 일찍부터 병이 발병한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은 이 병을 자신의 성격으로 오인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타고난 성격은 고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해 버리죠. 적합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너무나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음에도 자신의 상태를 잘 인지하지 못해 병의 기간이 길어지고 증상의 정도가 심각해진 중증의 상태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병의 특성상 동반되는 신체 증상 때문에 다른 과에서 먼저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정작 꼭 필요한 정신과 진료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많은 일상 활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 우려하는 예측을 하고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그렇지 않은 날보다 그런 날이 더 많아야 한다. 2. 이런 걱정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3. 불안과 걱정은 다음의 6가지 증상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증상과 관련이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몇 가지 증상이 있는 날이 없는 날보다 더 많다. 1. 안절부절 못하거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느낌. 2. 쉽게 피곤해짐. 3. 집중하기 힘들거나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느낌. 4. 과민하거나 예민해짐. 5. 근육의 긴장을 느낌. 6. 수면 장애가 동반됨. 4. 불안이나 걱정 혹은 신체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범불안 장애의 원인은 생물학적 관점으로는 뇌의 신경 전달 체계의 기능 이상, 특히 대뇌에 있는 가바,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신경 전달 체계 이상 때문으로 추측되고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는 불안을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 갈등의 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인지행동적 관점으로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과도한 집착, 정보 처리 왜곡 등을 원인으로 보아요. 다음으로 범불안 장애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의 2가지 방법이 모두 필요한데 약물 치료는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다면 환자분께서 만족하실 만한 충분한 약물 치료가 제공될 거예요. 상담 치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 방법들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역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 좋겠는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상담을 통해 환자분의 잘못된 사고,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인지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은 2가지의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과대평가, 나머지 하나가 재앙화 사고입니다. 과대평가라는 것은 부정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것이고 재앙화 사고라는 것은 그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결과가 아주 끔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1. 과대평가를 극복하기. 1. 부정적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의 증거를 따져볼 것. 2.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다른 가능성들도 생각해 볼 것. 3. 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본인의 잘못된 판단을 반박할 증거를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재앙화 사고를 극복하기. 1. 걱정하고 있는 일이 최악의 부정적인 결과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아둘 것. 2. 모든 부정적인 일이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할 것. 3. 부정적인 사건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 4. 만약 부정적인 사건이 생긴다고 해도 그 일이 생긴다면 끔찍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동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치료는 인지치료와 더불어 범불안 장애에 도움이 된 요법입니다. 행동치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 혼자 하기 편한 방법으로는 이완 훈련이 가능하겠습니다. 불안 장애는 신체적 긴장을 유발하는데 신체적으로 이완을 시도함으로써 정신적 이완을 유도하는 것이에요. 이때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는 것이 이완 훈련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5에서 6초 정도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5에서 6초 정도로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이완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1. 신체적 이완 1년의 반복적인 근육 긴장과 이완을 시행하여 긴장, 이완 상태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 반사 이완 단번에 이완에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 긴장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불안을 차단하도록 고려된 모델입니다. 3. 30분 이완 더 길고 집중적으로 하루 동안 축적된 긴장을 해소하도록 고려된 모델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인지행동 치료는 약물 치료를 제외한 여러 치료들 중 효과가 뛰어난 방법이기에 잘 시행해 보셨으면 해요. 이번 시간에는 불안장애, 특히 범불안장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봐요.